네, 이 시간 회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김미애 공인회계사 CPA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정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잘 내고 크레딧이 좋을 때는 무엇이 원하는 걸 다 크레딧 때문에 다 살 수도 있고 네. 렌트할 수도 있고 리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신용이 나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캐시 아니면 어떤 사고 리스하고 팔고 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부채 탕감을 한다고 해서 크레딧에 많이 그 부채가 쌓였을 때 서로 조정을 해서 조금 낮추는 부채를 네. 그래서 일시불로 내든 나눠 내든 뭐 이런 조정하는 게 있는데 네. 이 부채 탕감하고 회계하고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네.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일단 부채 탕감을 한다. 네. 그런 거는 예를 들자면 크레딧 카드를 네. 뭐 한 10,000불을 썼는데 예. 도저히 이 10,000불을 갚을 능력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부채를 탕감받으려고 무슨 네. 이제 어느 그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하시거나 뭐 변호사 네. 상의하셔서 부채가 탕감이 된 거예요. 물론 네. 이미 크레딧은 나빠졌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뭐 크레딧 카드를 뭐 이슈 다시는 네. 크레딧 카드 받는데 좀 문제가 될지라도 네. 일단 그만큼 쓴 내역에 대해서 탕감을 받기 때문에 그 네. 차액이 예를 들면 10,000불에 대한 부채를 5,000불로 탕감을 받았다 예. 하면 5,000불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5,000불이 사실상 소득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간주를 합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어느 은행에서 10,000불에 대한 빚이 5,000불로 됐다. 그럼 네. 5,000불에 대한 탕감에 대한 그 세금 보고하라고 하는 폼을 보내는데 그 네. 폼이 바로 1099C라는 폼이거든요. 네. 그게 cancellation debt 이래서 네. cancellation의 그 C를 따서 1099-C라고 하는 예. 그 5,000불에 대한 소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소득에 대한 텍스를 내는 부담이 예.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쓴 내역을 탕감받았다는 건 그게 거꾸로 말하자면 네. 소득이 되는 거고요. 예. 또 그 소득 부분을 어떻게 텍스 그 세금 보고할 때 그걸 또 탕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 네,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가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많을 때는 그 5,000불도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면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은 본인의 네. 생활하는 모든 자산의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네. 5,000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참 요사이 그 네. 미국 그 시민들이 크레딧 카드 그렇죠. 그 빚이 참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계속 근데 막 불어나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생활하는 이 어른들 네. 저희가 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어쨌든 직장을 가진 예. 사람들이 다 이 크레딧 카드 부채가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 대학을 졸업한 네. 학생들의 그 빚이 그렇죠. 그 평균이 32,200달러 한 사람당. 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졸업을 해서 직장을 얻으면은 그 32,200불에 갚아야 될 대한 거 아니에요. 그 부채가 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것도 참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지금 뉴욕주에서 방안을 좀 내놓은 게 네. 대학 졸업생 학자금 부채 탕감 추진을 하겠다. 요 뉴욕주에 하는 예, 거예요? 뉴욕주에 하면서 네. 예, 그런 거를 내놨는데 네. 참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저도 사실 세금 보고를 뭐 네. 30년 가까이 뭐 손님도 해줬지만은 그 학생들이 뭐 직장이 잘 돼서 뭐 굉장한 월급을 가지고 간다면은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일 그러겠죠. 수 있겠지만 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 탕감 추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네. 예, 근데- 그 뉴욕주에서 뭘 네. 시작하냐면은 네. 물론 이거는 확인이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네. 건데 예, 보통 저희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뭐 부채 탕감도 소득이다. 네. 그러면은 뭐가 그러면은 공제냐 하면은 네. 그 공제 중에 하나가
그 대학생을 졸업을 해서 스튜던트 론에 대한 이자 부분만 2,500불까지 그거를 그 네. 텍스 디덕터블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자만 네. 2,500불이면 사실 1년이면은 나누기 12 하면 200불을 이자를 내기 위해서 원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러겠네요. 부담이 되지만 네. 이 방안이 뭐냐면은 아예 그러면은 네. 스튜던트 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전체를 텍스 디덕터블 하자. 이제 그런 방안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내주자. 원금까지. 네, 원금까지 예. 다 그 소득 공제를 해주자 네.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방안이 사실 뉴욕 주에서만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글쎄요 좀 바라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 똑같이 뉴욕처럼 토탈 금액을 그냥 텍스 디덕터블 말하자면 소득 공제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참 새로운 그 사회 생활을 거두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 부채가 있는 거가 안타까워서 저도 이런 것이 꼭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이제 그 꿈을 안고 대학을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새로운 또 직장을 갖는다는 것도 사회적인 초년생의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채를 안고 들어가면 그렇죠. 참 사회생활 할 때 초봉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근데 또 직장도 못 가진 백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분들은 그 부채라는 것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또 부모님이 내줘야 되는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즘 크레딧 카드가 이제 그 부채 탕감이 돼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꼭 텍스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거죠. 그냥 부채 탕감 받았으니까 이거로 끝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숏세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숏세일은 또 다릅니다. 숏세일은 거기에서 따르는 그 납 캔슬된 것이 그 본인 집일 경우에는 좀 탕감을 해주고 물론 소득이 아니라 수도 있다는 거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크레딧 카드 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께서 숏세일 할 때는 텍스를 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만약 그 숏세일 하면 그거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숏세일은 거의 다 탕감이 됩니다.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탕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떤 회계적으로 뭔가를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을 해야죠.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잊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그 부채 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 탕감이 텍스도 될 수 있는 건 순수한 내 인컴보다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자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탕감이 소득인데 그 소득도 탕감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요인의 큰 부분이 된다. 그 부분은 본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으면 부채가 더 많아요. 아무리 팔아도 그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경우에 거기에 또 소득을 얹혀버리면 그건 너무나도 많은 그 부담을 갖고 가니까 거기서 그 부분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죠. 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이 자산이라는 건 집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팔든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캐시밸류가 부채보다 많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뜰리로 이렇게 받는 인컴보다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김미애 CPA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